해마다 음력 1월 15일은 종월대보름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종월대보름을 그 존날인 음력 1월 14일부터 쇠왔습니다. 그래서 대보름 존날 음력 1월 14일은 작은 보름이라고 했고 음력 1월 15일은 대보름이라고 부르면서 설 명절 못지않게 즐겁게 쇠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대보름 명절에 새해에도 풍작이 들기를 바라는 소박한 유문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의례 행사들과 다채로운 민속놀이를 진행하고 특색 있는 명절 음식들을 해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오빠, 이게 보름달이나? 응, 맞아. 야, 멋있다야. 종월대보름이라는 건 이렇게 크고 환한 달이 뜨는 날이야. 종월 대보름 날에 특별히 이채를 띈 것은 달맞이였습니다. 집 주변의 산이나 언덕, 루종들에서 달맞이를 하면서 사람들은 총각이 먼저 달을 보면 보름달같이 환하게 생긴 마음씨고운 처녀에게 장가를 들게 되고 갓 시집온 새색시가 달을 보면 똑돌 같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달맞이를 할 때에는 흔히 그들에게 달을 먼저 볼 수 있게 앞자리를 양보해주곤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게 옛날부터 종월대보름 하면 설명절 못지않은 민속명절로 여기면서 또 즐겁게 크게 세워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인민들은 이제 설명절 다음에 오는 이 종월의 이제 이 종월 대보름을 가장 큰 민속 명절들 중에 이제 하나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량치시계에도 이제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인민들은 이제 이 종월달에 처음으로 뜨는 이 대보름달을 이제 보면서 이날에 여러 가지 음식과 이제 이 다채로운 민속놀이들로 이제 즐겁게 이 명절을 세웠습니다. 그 종월대보름 민족음식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곡밥이라고 생각되는데. 예. 우리 인민들은 이날에 이제 약밥이라든가 9가지 마른 나물, 이걸 또 상원채라고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곡밥이라든가 이 국수와 같은 이제 이채로운 이제 음식들을 이제 먹으면서 이 종월 대보름을 이제 즐겁게 세웠습니다. 이 어곡밥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 인민들이 그 전에 이제 애써 지은 나달들을 하나하나 이제 다 맛본다는 의미와 함께 그 해에 새해에도 이제 그 풍년이 들기를 그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어곡밥을 해 먹었습니다. 이 어곡밥에 대하여 이 리몬 16지에서는 이제 기장과 피, 흰쌀과 이제 팥과 이제 검은 콩으로 이제 어곡밥을 해 먹는다고 했고, 이 규합 청소에서는 이제 기장, 수수, 흰쌀, 팥, 콩으로 이제 어곡밥을 해 먹는다고 했습니다. 서장 선생의 말에 의하면 어곡밥에 쓰인 나달은 지방에 따라 서로 다르게 꼽았는데 기본은 흰쌀과 팥이었다고 합니다. 어곡밥에는 주로 흰쌀과 보리쌀, 기장쌀, 찰수수쌀, 팥을 쓰는데 좁쌀과 밀쌀, 콩도 재료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텔레비전 민족요리 경연식당 요리사 리수양 동무는 어곡밥의 재료로 흰쌀과 보리쌀, 기장쌀, 찰수수쌀, 팥을 준비했습니다. 어곡밥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물 빨아들이는 시간이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밥을 짓기 전에 첩을 준비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팥을 삶습니다. 깨끗이 씻은 팥을 찬물에 넣고 파달이 터지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삶아냅니다.
팥을 삶는 동안 준비한 재료들을 물에 충분히 불구어 넣습니다. 흰쌀은 2시간 정도, 보리쌀은 2시간 20분 정도로 흰쌀보다 좀 더 오래 불구어 넣습니다. 수수는 다른 알것과는 달리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더운 물에 씻어서 미지근한 물에 40분 이상 불구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떫은 맛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물에 충분히 불근 다음에는 껍질을 벗깁니다. 찰기장쌀은 손으로 비비면서 깨끗이 씻어 일어 넣습니다. 재료들의 손질이 끝나면 밥짓기를 진행합니다. 먼저 팥을 삶아내고 따로 갈라낸 팥물을 가마에 붓습니다. 팥물이 끓을 때 보리쌀을 먼저 넣고 거루 편 다음 그 위에 흰쌀, 찰수수쌀, 기장쌀, 팥 순서대로 얹힙니다. 처음에는 센불에서 끓이다가 불을 낮추고 15분 정도 끓입니다. 밥물이 잦아들기 시작하면 충분히 뜸을 들입니다. 이 어곡밥을 만드는 데서 중요한 것은 흰쌀에 팥물이 곱게 오르고 또 다른 잡곡들의 색깔이 어울려 저하된 색을 입으면서 붉고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어곡밥에서 이게 잡곡들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제 모양을 유지하면서 구수한 맛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보기에도 구수한 어곡밥이 완성됐습니다. 예로부터 민속명절 정월 대보름날이 오면 어느 가정에서나 어곡밥에 꼭 마른 나물 9가지를 곁들여 먹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풍습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유래된 것인지 우리 그에 대해서 장철구 평양상업대학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우리 선조들이 그 옛날부터 어곡밥에는 꼭 마른 나물 9가지를 곁들여 먹지 않았습니까? 예,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집안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또 깐지게 해서 집에 복을 불러오려는 그 당시 사람들의 유문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9가지 마른 반찬들에는 이렇게 남새의 섭취가 적은 겨울철에 그 섭취 부족으로 해서 걸릴 수 있는 비타민 부족증이라던가 또 강물질 부족증과 같은 것을 미리 예방해서 이제 새 농사에 들어가야 하는 집안 사람들의 건강을 이렇게 위하는 가정주부들의 착한 마음씨가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사람마다 또 가정마다 그 재료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9가지 나물이라고 해서 9가지가 무엇이다라고 꼭 찍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별로 또 가정들에서 흔히 많이 쓰이는 이러한 9가지 재료들을 본다면 이렇게 남새가 많이 나는 철에는 식용으로 이용하지 않던 거추에서는 잎이라던가 또 무에서는 잎줄거리 또 고구마 줄거리와 같은 것을 둘 수 있고 또 그 철에 많이 나는 무나 호박, 가지와 같은 것을 잘게 썰어서 말린 어가리들을 둘 수 있고 또 이 밖에도 산나물로는 거살이나 도라지와 버섯도 많이 쓰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남새가 흔한 계절에 마른 나무들을 마련했다가 남새가 귀한 겨울철에 반찬으로 역인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럼 9가지 마른 나물 반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텔레비전 민족요리 경연식당에서는 5명의 음식감으로 품종마다 50g씩 준비했습니다. 음식감들은 물에 충분히 붉은 것입니다. 양념감으로 간장 20g, 기름 20g, 참기름 30g, 파 30g, 마늘 50g, 고추기름 3g, 고추장 10g, 참깨 1g을 준비합니다.
고구마 줄기와 거사리, 무시래기는 3 내지 4cm 길이로 쏩니다. 파는 옷 썰고 마늘은 잘게 다집니다. 무, 어가리를 제외한 모든 음식감들은 같은 방법으로 볶아내면 됩니다. 달아오른 볶음판에 기름을 두르고 음식감을 넣은 다음 골고루 저어줍니다. 그리고 간장으로 간을 맞춥니다. 마른 나물에는 대체로 물기 함량이 적기 때문에 간장을 두고 졸이는 방법으로 맛들이기를 합니다. 옷쏜 파와 다진 마늘, 참깨, 참기름의 순서로 두고 볶아냅니다. 버섯을 볶을 때에는 마늘을 넣지 않습니다. 마늘을 넣으면 버섯의 고유한 맛이 나지 않게 됩니다. 도라지를 볶을 때에는 고추기름을 써서 빨갛게 볶습니다. 도라지는 가정들에서 구미에 따라 볶아낼 수도 있고 고추장을 두고 무칠 수도 있습니다. 무어가리는 볶지 않고 간장, 옷쏜파, 다진 마늘, 고추장, 참깨를 두고 무칩니다. 아홉 가지 마른 나물이 완성됐습니다.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정월 대보름날에 사람들은 연년이 새오는 민족 풍습들의 즐거움을 느끼며 민속 명절의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